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온연구소입니다. 시온연구소 요즘은요,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좀 늘려볼 수 있는 어떤 교재들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만들고 있는데요. 만드는 와중에 제가 이제 참고했던 몇 가지의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시켜드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. 첫 번째 참고한 이제 문제는요, 하노이의 탑이라는 이제 유명한 문제예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영재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고력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썼던 활동들인데요. 이 활동을 보면은 게임의 목표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디스크거든요. 이 모든 디스크를 세 번째 이 타워에다가 옮기는 게 목표인데, 근데 이제 마우스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. 이제 이걸 옮길 때 이제 작은 거 위에 큰 거를 옮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개의 디스크로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최소 무브는 7번이에요. 근데 이제 7번을 목표로 하되 어쨌든 간에 자기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사실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이건 절대로 안 되는구나.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전략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았잖아요. 자, 지금 세 개의 디스크가 있고 이 세 개의 디스크를 요 세 번째 타워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 작은 거 위에 이렇게 큰 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더라면은 얘를 만약에 여기다 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얘를 여기다가 두는 것과의 차이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냥 가늠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. 얘를 옮기고 나서 얘는 여기에 둘 다 지금 옮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옮기고 얘를 먼저 여기다 옮기고 나서 얘를 여기다 옮기고 얘를 마지막 여기다 옮겨야 되는구나.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옮긴 후 여기다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다 옮기면 저는 이 활동이 끝났지만 9번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. 근데 미니멈으로 무브를 한 게 7번이라고 하니까 7번 향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 하노이의 탑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주어진 조건을 부합하면서 이 세 개의 이 가능성 있는 이 하노이 탑에서 중간 탑이 아닌 마지막 탑에 이 세 개의 디스크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숫자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. 다시 리스타트를 눌러서 그러므로 얘는 맨 마지막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맞는데 얘를 여기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옮기고 얘를 옮기고 얘를 옮기고 얘를 옮기면 얘는 이제 저는 7번 만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9번 만에도 옮겨봤고 또 7번 만에도 지금 옮겨본 거잖아요. 이 차이를 봤을 때 지금 이 디스크가 여기에 놓여져 있을 때, 얘보다 큰 디스크는 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 여기에 있는 디스크를 어디에다가 옮겨가야 될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머리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막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옮긴 게 되잖아요. 이것처럼 이 하노이의 탑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줄이고 그 경우의 수를 기존에 제한이 되어 있는 그 조건에 맞는 그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이제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어떤 아주 좋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요, 문제분해에 대한 내용이에요. 앞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상화에 관련된 문제였다면은 이번 문제는 문제분해라는 컴퓨팅 사고 구성 요소 중에 좀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
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는 그 코드 ORG를 활용한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교육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거고, 제인 크라우스와 키키 프로츠만이라는 분께서 지으시고, 김수환, 김찬웅, 김혜영 선생님께서 옮긴 책이에요. 이 문제 분해에서 이 공간 지각에 관련된 이 문제를 뽑은 또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컴퓨팅 사고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세무어 페퍼트라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사실 세이무어 페퍼트까지는 가지 않고 윙이라는 학자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. 근데 이제 세이무어 페퍼트가 처음 이 컴퓨팅 사고를 언급한 학자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이 세이무어 페퍼트가 그 피아제의 제자였다고 해요. 그래서 피아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, 아무튼 이 세이머 페퍼트가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저서에서 마인드스톰이라는 저서에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. 나는 머릿속에 바퀴를 돌려서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만드는 일에 능숙해졌다. 특히 단순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선형 체인이 아니라 좀 차동 기어와 같은 시스템에서 특별한 어떤 즐거움을 느꼈다. 약간 이런 어떤 서문을 적었는데, 우리가 이런 어떤 평면 도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랑 이런 공간 지각 3D 어떤 도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 사고의 그 이면이 좀 확장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?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런 어떤 사고의 어떤 메커니즘이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그 조나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좀 언급을 했었던 멘탈 모델적인 관점하고도 이 멘탈 모델과 관련이 지어진 어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그라운드가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순간이었는데요. 아무튼 이 문제분에 관련된 이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문제 분해라는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공간 지각력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,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의 그 문제가 딱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것일 수도 있지만, 여러 가지가 막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, 그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단락별로 끊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를 단락단락 끊어서 그 끄는 걸 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바라보는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와 같은 관점에서도 이 분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 분해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. 뭐 어절을 끊어서 또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공간지각력에 관련된 문제분의 문제를 이제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. 보시면 각 크기의 조각이 몇 개 필요하냐? 그러니까 X라는 조각과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Z라는 조각과 여기 이제 Y라는 조각이죠. 그래서 X라는 조각이 하나, 이 뒷면에도 있을 거잖아요. 둘, 그 다음에 둘, 이렇게 있을 거니까 6개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이 바닥에도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또 6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. 그래서 이제 666이 되겠죠.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가 이거일 거고,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, 사실은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문제를 가장 실수를 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각각의 하나의 이 유닛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서 실수가 나기도 하고 또 뒤에 있는 경우에서 또 실수가 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문제 분해에 대한 퍼즐을, 사실 이 퍼즐을 풀 때는 좀 주어진 시간도 좀 제한을 두는 게 좋아요. 그냥 아이가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자, 지금부터 30초 동안
혹은 지금부터 뭐 3분 동안 너네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만큼 문제를 풀어라.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평가 자료로도 쓸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요즘에 이제 제가 교재를 좀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한 2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를 시켜드렸는데요.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.